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운전시야 확보, 5단원이죠. 운전시야 확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시야 확보 1번. 제한 속도는 화물의 종류와 지면의 상태에 따라서 운전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저번 시간과 똑같이 계속 옳은 말만 하고 있죠. 자, 근데 제한 속도는 화물의 종류와 지면의 상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온다? 요거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쉬워 보이는데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여기 나오는 게 대부분 그래요. 운전 통로를 확인하여 장애물을 제거하고 주행 동선을 확인한다. 장애물을 제거래. 근데 문제에선 장애물을 회피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 제거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회피하는 것도 맞는 것 같죠? 이러면 이제 틀린다고요. 자, 그러니까 회피하고가 아니라 뭐다? 제거하고. 자, 장애물을 제거하고 주행 동선을 확인한다. 작업장 내 안전 표지판은 목적에 맞는 표지판이 정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지게차의 조종사 앞쪽에서 화물 적재 작업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적재 후 이동할 때 통로의 확인 및 하역할 때 하역 장소에 대한 하점 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이게 뭐냐면 말이 좀 어렵게 써 있는데 지게차는 조종사 앞쪽에서 화물 적재 작업이 주목적이다. 이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게차는 뒤로 이래요? 앞으로 이래요? 앞에 포크에 짐 실어가지고 날르잖아요. 그쵸? 그 얘기예요. 근데 조종사 앞쪽에서 화물 적재 작업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생각하세요. 머릿속에 그려봐. 지게차? 앞으로 일하지. 지게차 뒤에는 뭐 이렇게 앞으로 기울지 말라고 뒤에 무거운데 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적재물 낙하 및 충돌 사고 예방. 낙하 또는 충돌 주의. 자, 적재 화물의 폭을 측정하여 운행 동선 확인, 통행 가능 여부 확인, 착오로 작업 중단되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 시 높이와 폭을 확인하여 진입 여부 확인 판단, 주행 시 적재 화물의 낙하에 주의, 사전에 통행로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 노면 상태 확인, 덜컹거림이 발생한다. 왜 노면이 상태가 안 좋으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 화물의 증량, 내용물, 최적, 도로 요철 상태에 따라 등하중이 발생하므로 동하중이 발생하므로 적재 전 공차로 현장 답사를 하여 예측 가능한 속도 및 장애물 대처 능력 검토해야 된다. 자, 말 어렵죠?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노면이 아스팔트처럼 평평하지 않아요. 노면이 막 이래. 그 요철이 있대. 가다가 과속 방지턱처럼 볼록 튀어나온 데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돼? 가다가 덜컹 이러면서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동하중이라고 돼 있는데 쉽게 말해서 물건이 떨어지거나 물건의 떨어짐, 파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짐 싣기 전에 빈 차로, 공차로 현장 답사를 하여 예측 가능한 속도 및 장애물 대처 능력을 검토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 쉽죠? 어려운 말 쉽게 풀어드리는 거니까 그냥 듣고 이해하세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조자의 배치 시 항상 신호수의 위치를 확인하고 수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아까 신호, 이거 보조자, 유도자, 뭐 신호수 얘기했었죠? 시끄러워서 말이야 목소리가 안 들린다. 어떻게? 그럼 내가 보이는 데에 수신호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수신호를 알지 못하면 뭐다? 뭔 소린지 알 수가 없으니까 고요 속의 외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생기게 수신호 다 내가 알고 인지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접촉사고 예방.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거리 확보 당연하죠. 1번 제한속도 현장 여건에 맞춰 시행해야 되며 지면의 상태에 따라 운전자가 속도에 따른 제동거리 준수 다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행 시는 지역별 통행 제한 구역 및 시간이 있으므로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해 이동이 가능하므로 목적지 이동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이제 좀 생소한 개념인데 일반 차도 있죠. 차도를 주행하려면은 그 차도가
그 지게차는 일반 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게차는 일반 차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기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기계가 아니라 그 뭐냐 작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건설기계로 들어가긴 해요. 근데 정확히는 여러분이 따로 좀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이 지게차가 일반 차는 아니기 때문에 주행에 제한이 있는 도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겁기도 하고 뭐 터널 같은 데도 낮은 터널 같은 데는 못 들어갈 것도 있고 특히나 주차장 같은 데는 뭐 높이 2m 이상 차 못 들어가요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요거를 미리 내가 가는 목적지에 그런 데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법규 위반이 돼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외 규정. 통행허가를 받은 장비는 통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요거는 좀 알고 있어 주세요. 통행허가를 받았다? 그럼 통행 가능하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 이렇게 통행이 불가능한 데들이 나오고 불가능한 곳들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예외적인 요 보기에 통행허가를 받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통행허가를 받았다가 답인 거예요. 왜? 못 가는 거 다 써놓고 통행허가 받는 것만 나오면 뭐예요? 통행허가 받았다는 얘기는 갈 수 있습니다. 이건데 당연히 답일 수밖에 없겠죠. 도로상을 주행할 때에는 포크의 선단에 표식을 부착하는 등 보행자와 작업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며 주행 속도에 비례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방어 운전을 해야 한다. 뭐 당연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장비 및 주변 상태 확인. 요거는 꼭 읽어야 될 것. 왜냐? 이 중에서 문제가 하나 나오거든요. 동력 전달 장치 이상 소음, 조향 핸들 유격 정상, 상하 좌우 덜컹거림, 주차 브레이크 레버, 완전 환기 상태 여유, 노면 저속 주행, 주행 레버 작동 브레이크 작동 상태 및 소음 발생 여부 확인, 브레이크 페달의 여유 및 페달을 밟았을 때 페달의 바닥판의 간격 유무, 마스트 고정 핀, 뭐 가이드 롤러 베어링, 리프트 실린더 연결핀, 부싱 브레이킹 연결 부분, 리프트 체인 마모 및 좌우 균형 상태, 마스트를 올림 상태, 정지시켰을 때 자체 하강이 없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뭐냐면 사전 점검, 운행 중 점검, 운행 주의, 운행 후 점검 등 앞에 나왔던 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외워놔야 시험에 나오는 요것들을 다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요거를 확인하시고 나면 이제 세부사항으로 이렇게 나와요. 운전 중 작업장치 성능 확인. 아까 보셨죠? 요게 장비 및 주변 상태에서 운전 중에 내가 해야 된다는 걸 했던 것들을 여기서부터 이제 표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된다? 읽어야 된다. 두 번째 포크 작동 상태. 역시 포크에 관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적어놨어요. 읽어야 돼요. 특히나 요런 거 어려운 말 꼭 읽어보세요. 그래야만 내가 보기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아요. 단조강으로 절곡 부위의 하중이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육안으로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하며 균열이 의심되면 발생 부위의 형광 탐색 검사를 시행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포크는 단조강이라고 해가지고 만들 때 이게 그 절곡 부분이라고 있어요. 그 이게 그 무게를 포크 중에서 무게를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인데 이게 포크면은 여기가 짐을 맨날 싣고 맨날 싣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균열이 간단 말이에요. 포크가 포크도 쇠잖아요. 이 쇠도 하도 많이 쓰면은 균열이 가거나 혹시라도 툭 치거나 뭐 이랬으면 균열이 가기 때문에 요거를 꼭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포크가 중간에 부러져 버리면 대형 참사가 일어나 버리니까 짐이 떨어지고 사람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짐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안전사고가 심각하게 일어나니까. 자, 주행장치 이상 유무 점검인데 여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뭐 토크 컨버터 트랜스미션 유체식 커플링을 통해서 습식 트랜스미션으로 동력이 전달되며 대형 지게차의 경우 파이널 드라이브 장치가 장착되었으며 유성기어와 선기어 등도 구동된다. 이게 이제 나중에 구차시 나오는 기계 그 뭐 내부 구조나
뭐 구동 방식이나 이런 거 나오기 전에 미리 설명을 해주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 저도 참 너무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읽고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토크 컨버터와 트랜스미션을 설명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이해시키려면은 이 강의는 아마 50강의를 해도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구나 알겠죠? 그래서 이거 쭉 보시고 뭐 모든 작동 장치의 윤활 오일 공급, 오일 교환 시기 고장의 원인이 된다. 이런 건 당연한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력 전달 장치의 누유 부분은 트랜스미션의 메인 샤프트 리테이너와 디퍼런셜 실, 허브 실 등으로 누유를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한다. 자, 누유를 기억해. 누유가 뭐라고요? 기름이 셉니다. 즉 기름은 뭐다? 오일. 우리가 아는 오일 잘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주로 엔진 오일 이를 알죠. 왜? 자동차에도 있으니까. 근데 지게차는 뭐다? 얘도 자동차 중에 하나니까 자동차와 비스무리한 존재니까. 그래서 엔진 오일도 있고 뭐가 있다? 트랜스미션 오일. 얘도 그런 것들 나왔죠. 트랜스미션 오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누유는 뭐다? 오일이다. 누유는 오일이 새는지를 체크하는 거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트랜스미션은 유니버셜 조인트 쪽으로 연결되어는 샤프트의 리테이너에서 누유가 가장 많으며 요거 트랜스미션은 유니버셜 조인트 쪽으로 연결되는 샤프트의 리테이너에서 누유가 가장 많으며 어디가 누유가 가장 많다? 샤프트의 리테이너에서 누유가 가장 많다. 케이스의 커버 게스킷에서도 누유가 발생한다. 자동장치 오일에 누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자동장치의 피니언 기어의 리테이너이며 그 다음으로는 파이널 드라이브 장치 커버 게스킷에서 누유가 발생한다. 자, 제가 시험을 좀 몇 번 떨어져서 봤는데 시험 보고 떨어진 적도 있어요. 저도. 왜냐? 공부를 안 하고 왔기 때문에. 근데 이런 문제가 간혹 보여요. 간혹.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보입니다. 자, 이상 소음. 동력 전달 장치에서의 소음. 조향 장치에서의 소음. 주차 브레이크에서의 이상 소음. 주행 브레이크의 이상 소음. 클러치 및 클러치 페달에서 이상 소음이 된다. 이상 소음이 뭐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 원래 부르르르르르릉 이게 정상이면은 이상 소음은 푸르릉 푸르릉 푸릉푸릉 이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가 나네. 드글드글드글 소리가 나네. 차에 문제가 있나 보네.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그래서 이상 소음이 나면 그 소음이 나면 어딘지 먼저 파악을 하라 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셔야 돼요. 자, 작동장치 이상 소음 확인 및 조치 능력 요거는 좀 나옵니다. 마스트를 최대한 올리고 내림을 2, 3회 반복하여 2, 3회 소음 확인. 요 마스트가 뭐였어요? 요게 지게차, 포크. 요거 마스트를 쭉 올리는 겁니다. 그럼 포크가 올라가겠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러면서 뭔가 소리가 나는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마스트를 앞뒤로 2, 3회 반복 조정하여 이상 소음 확인. 포크의 폭을 2, 3회 반복 조정하여 확인. 자, 마스트를 어떻게 2, 3회 반복 조정 앞뒤. 자, 요거를 앞으로 갔다가 이 포크를 마스트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러면서 2, 3회 반복 조정하여 소음 확인. 자, 포크를 올렸다 내렸다 확인. 이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라는 겁니다. 소음이 나면. 후각에 의한 판단. 후각에 의한 판단이 뭐다? 냄새. 자, 엔진 과일로 엔진 오일이 타는 냄새. 내 코가 뭐가 타는 걸 느껴요. 뭐가 타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안 괜찮음. 타는 냄새가 원래대로라면 탄 냄새가 안 나고
그냥 기름에서 이게 훅 날아가요. 근데 타는 냄새가 난다? 안 괜찮음. 자, 다음 클러치 디스크 및 브레이크 라이닝 타는 냄새 구분.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맡아봤을 거예요. 자, 어떤 냄새다? 브레이크 및 디스크 및 브레이크 타면은 어떻게 해요? 차 타고 있다가도 타는 냄새 나면은 야, 이거 창문 열어봤더니 뭔가 되게 매캐매캐 타는 냄새 나는데 그 라이닝 타는 냄새 구분이에요. 작동류의 과열로 인한 냄새 구분, 각종 구동 부위의 베어링 타는 냄새 구분. 요것들이 다 이게 그 타는 냄새들이 약간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다 맡아보진 못했어요. 제가 지게차를 직접 뭐 엄청 많이 운행해 본 건 아니라서. 그렇기 때문에 타는 냄새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타는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냄시옷을 써놨네. 냄새가 난다. 그럼 어떻게? 일단은 작업 중단. 작업을 안전하게 중단하고 시동을 끄고 안전하게 지게차 운행을 종료한 후에 이 지게차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운전 중 장치별 누유. 자, 누유보다 기름이 새요. 이거는 오일이세요. 자, 그리고 누수는 뭐예요? 물이세요. 이 물의 대표적인 어떤 물일까요? 물이세요. 뭐다? 냉각수. 냉각수가 새는 것 같아요. 혹은 냉각수에 관련된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엔진 오일부터 볼게요. 엔진에서 누유된 부분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 주기된 지게차 지면 확인, 엔진 오일 누유 흔적 확인. 엔진 오일 누유 확인하는 것들은 다 전 설명에서 보셨어요. 엔진 오일량 확인, 헤드 가스킷, 크랭크 축 부위 점검. 냉각 장치에서 누수된 부분이 있는지, 자, 냉각수 확인을 볼 때 냉각 장치에서 누수된 부분이 있는지 육안 확인. 안 보이게 치워드릴게요. 주기된 지게차의 지면을 확인하여 냉각수의 누수 흔적을 확인한다. 냉각수량 확인, 워터펌프, 라지에이터, 러버, 호스 부위 등을 점검. 자, 주기가 뭐냐? 멈춘 지게차예요. 자, 라지에이터의 러버, 호스 부위 등 물이 갈 만한 곳, 물이 움직이는 물이 이제 냉각수가 흐르고 이런 그런 뭐 코스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작동류의 누유 확인. 유압 오일이 유압 장치에서 누유된 부분은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주기된 지게차의 지면을 확인하여 유압 오일의 누유 흔적을 확인한다. 유압 장치의 정상 작동을 위해 각 실린더 및 유압 호스의 누유 상태를 점검한다. 자, 비슷하죠? 어떤 거야? 일단은 보면은 주기된 즉 기계를 세우고 세운 다음 확인하는 거예요. 지게차의 지면을. 자, 계속 누수, 누유 뭐 됐으면은 이 지게차 바닥에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누수가 생기건 누유가 생기건 이러면은 이렇게 지게차가 이렇게 갔으면은 떨어졌으면 여기 이렇게 계속 그 바닥에 이렇게 떨어진 것들이 이렇게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예를 하면은 자, 이런 일은 없겠지만 내가 그 오줌을 쌌는데 이렇게 쌌어. 이렇게 쉬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쉬 하다가 누가 오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긴급 중단 이러고서는 다른 장소로 이동했어. 근데 이동하기 위해 중단하기 전에 살짝 움직였네. 그럼 요 흔적이 남아 안 남아요? 그렇죠. 남지. 그런 것처럼 여기도 흔적이 지게차가 움직이면서 흘렸으면 흔적이 남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제동장치의 누유 점검, 마스터 실린더 및 제동 개통 파이프 연결 부위 누유를 점검한다. 조향장치의 누유 점검, 조향 개통 파이프 연결 부위에서의 누유를 점검한다. 자, 지금까지 운전 시야 확보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운전 시야만이 아니라 보시면은 거의 그 운행에 있어서 점검 후
내가 봐야 할 것들이라든가 발견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꽤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시험에 나온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빈도수가 뭐 다른 거에 비해서 크게 많지는 않지만 꼭 나와요. 왜냐하면은 기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계에 뭐 이렇게 여러분도 보지만 누유, 누수, 이상 소음, 운전 작업 장치 성능 확인 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계에 대한 부분과 작업에서 중간에 내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험에는 한 문제 이상씩 나온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꼭 공부를 하시고 요 부분이 끝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여기 보시면 6단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